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으로 몇 페이지가 있으냐? 108페이지. 오늘 108 건네할 차례입니다. 자, 108페이지 하고 오늘 지구과학 파트 어느 정도 끝내면 다음 시간부터는, 아니 다음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후반부터는 생명 파트 들어가겠네. 생물 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 파트는 좀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리고 좀 쉽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은 생물에서 어려운 파트가 여기 없어서 그래요. 생물에서 어려운 파트는 나중에 배우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8페이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지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덩어리를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지각은 우리가 서 있는 육지의 지각은 대륙 지각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다에 있는 지각은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산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각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지각을 크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디에 떠 있는 거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으면 나머지 뭐 멘틀이라는 곳에 얘네들이 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만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 대륙 지각 뭐 산도 있으니까 좀 높겠죠? 산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해양 지각은 쭉 내려가서 바닷물이 이렇게 여기 쭉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겠죠? 그러면 위에가 높으면요, 대륙 지각은요 위에가 높게 올라갈수록 아래로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대륙 지각, 여기 해양 지각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땅덩이, 해양 지각입니다. 이걸 지각이라고 그러고, 이게 딛고 있는 땅을 지각이라고 그러고요. 요 아래에 멘틀이라고 돼 있고, 뭐 연약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멘틀입니다. 자, 멘틀이 있고요. 멘틀은 자 핵에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핵에서 이제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고 말 그대로 어딘가는 멘틀이 상승하고요. 어딘가에 멘틀이 하강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 물 끓이면은 물 커피포트에서 아니 뭐 어디에 뭐라지? 냄비에다가 라면 물 끓여 보면은 물 끓이면은 어디가 뽀글뽀글 하는 게 어디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어디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상승부, 뭔가 올라오는 상승부고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하강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상승하는 무슨 물질이 올라와서 옆으로 퍼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강하는 곳에서는 여기서 상승한 물질과 여기서 상승한 물질이 여기서 끌어당기니까 하강할 거예요. 끌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끌려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곳에서는 막 멘틀이 뭔가 끌어져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 화산폭발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뭔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뭔가 뿜어져 나간다. 그래서 뿜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발산한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렇게 하강에 뭔가 들어간다,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걸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판의 경계. 자, 판과 판 사이는요. 이렇게 판과 판 사이는요. 멘틀이 상승하느냐, 멘틀이 하강하는 분야에 따라서 멘틀이 하강하면은 모인다, 수렴하는 곳. 멘틀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뿜어져 나가는 곳이니까 뿜어져 나가니까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쭉 경계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수렴형 경계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뿜어져 나오는 곳은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발산형 경계, 판과 판 사이가 서로 밀려나가요. 왜? 멘틀이 올라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게 두 개의 판이다. 이렇게 지각이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과 판이 점점점 멀어져 간다. 그 소리는 여기서 이 하강부에서 멘틀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해서 얘네들을 자꾸 옆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상승했으면 여기에 새로운 무엇인가 계속 생기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하나의 경계를 이루고 있죠. 라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걸 경계면이라고 해갖고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멘틀이 대류하는데 그때 어느 부? 상승부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당연히 마그마가 분출해 올라와서 식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멀어져 가니까는 판들이 멀어진다, 발산된다. 경계 부분이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다. 이유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밑에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뭐냐?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가까워지다 보면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이제 서로가 들어가요, 안으로. 뭔가 말려 들어가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만난다, 수렴된다. 그래서 수렴형. 그 다음에 당연히 경계가 있겠죠. 수렴형 경계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이유는 멘틀이 하강하기 때문이죠. 어딘가를 올라왔으면 어디선가 내려가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멘틀의 하강부. 그럼 두 판이 만나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소멸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모여든다. 그 다음에 이유, 멘틀이 대류가 하강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 판이 소멸된다. 즉 멘틀부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 때문에 끌려 내려가면서 얘는 다시 녹겠죠. 그러면 다시 멘틀이 돼버리겠죠. 이제 지각이 아니라 딱딱한 지각이 아니라.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 이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판과 판이 이렇게 비껴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럼 비껴나가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껴나가는 거죠. 뭔가 더 사라지고도 아니고 더 생성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경계면이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써서 보존형 경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긋나는 거죠, 이게.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즉 보존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 그래서 대륙판과 뭐가 됐든 해양판이 됐든 대륙판이 됐든 만나면 크게 세 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멘틀 상승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요.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멸되는 것, 수렴형 경계, 멘틀 하강부, 판이 소멸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어긋나는 거, 이거는 생성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니까 보존된다. 이런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그림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럼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및 지각 변동. 자, 이거는요. 여차하면 여러분들 자꾸 외워버리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지구과학 시간은 지구과학은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들 어차피 이름은 다 다르죠. 본인이 원해서 자기 이름 태어날 때 엄마 난 누구라고 져줘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져주신 이름이에요. 자기가 좋던 싫던 그 이름을 쓰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뭐 좋아본 적도 없고 싫어본 적도 없는데 좋았던 점은 대학에서 여차에서 수업을 빠지면 여자 학생들한테도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는 거. 김수희 그럼 남학생이 네 그래도 그럼 넌가 보다 하고 여학생이 네 그래도 넌가 보다 해주죠. 얼마나 좋아. 그치?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분분이 안 가죠 이게. 그리고 단점 흔한 이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이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 단점은 어디 묻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이름 중에 성준. 성준이라는 이름 되게 그래 성준이야? 그렇구나. 그냥 그런 거보다는 되는데 이름이 특이한 사람은 지금 기억이 좀 잘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또 좋았던 거는 어디서 인터넷상에서 뭐 사람 찾을 때 그럴 때 좀 편하죠.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요즘 좀 많아졌어요. 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되게 많아졌어. 그죠? 역시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렇지? 자 그러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그 사람의 성씨를 보면 최소한 아버님의 성씨는 뭔지는 확인이 되겠죠. 최소한 그 다음에 뭐 돌림자까지 확인이 되면 형제의 이름이 어느 정도 유추는 되고요. 뭐 그런 거지. 그 사람 이름을 알았다 해서 그 사람 성격을 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시간에는요. 이름들이 좀 나와요.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럼 지각이라는 거에 앞에 대륙자가 붙었으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대륙지각인가 보다. 해양지각이라면 바닷속에 있는 지각을 말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유추는 할 수 있죠. 근데 이름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왕이면 이름을 외우시는 것보다는 유추해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뜻을 알고. 특히 지구과학이 그래요. 자, 그럼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인데 해양판과 대륙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판과 판끼리 부딪힐 때는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수 있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수 있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수 있죠. 딱 요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런데 해양판하고 대륙판 중에 누가 더 좀 더 무겁냐면 해양판이 더 무거워요.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부딪힐 때 지가 무게가 비등비등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무겁냐면 해양판이 더 무겁다 그랬죠. 해양판이 밑으로 기어 내려가요. 대륙판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해양판이 밑으로 기어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판끼리는 무게 차이가 없죠. 말 그대로. 즉 무게 차이라는 표현보다 밀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밀도가 같은데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서는 해양판이 밀도가 더 높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양판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밀도가 더 높은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판끼리는 괜찮은데 다른 판, 즉 다른 판이라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어차피 해양판하고 대륙판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이 부딪히면 누가 밑으로 내려간다?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거의 발산 말고 수렴형 경계부터 볼게요. 수렴형 경계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니까. 자, 수렴형 경계. 먼저 대륙판과 해양판,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 이렇게 있죠. 경우의 수가 요거밖에 없어요. 부딪힐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륙판과 해양판이에요. 우리 흔히 예를 들면요, 태평양에 있는 해양판하고요,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대륙판이 부딪힌다. 그러면은 자, 여기 대륙판이 이렇게 있어요. 좀 더 두껍죠. 대륙판이 이렇게 좀 더 두꺼워요. 그 다음에 해양판이 있는데 해양판을 좀 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양판이 이렇게 있다. 두 개의 판이에요. 두 개의 판이 수렴하니까 멘틀 하강구겠죠. 여기 멘틀이 하강할 거니까. 그리고 서로 다가나요. 자, 이게 대륙, 이게 요즘 왜 이러지? 말은 똑바로 해놓고 글은 다르게 써요. 미치겠어요. 대륙, 그 다음에 여기 해양이에요. 자, 얘네가 서로 가서 부딪히면요, 얘가 밀도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럼 얘가 내려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기어 내려가요.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부딪히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요 그림처럼 여러분들 제가 그림이 반대로 되어 있죠. 책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계속 부딪히면서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가 열이 나요. 이 일대가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서 내려갈 때 계속 찍찍찍찍 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잘 발달해요. 그럼 지진이 발달하면 여기서 지진이 발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진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진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럼 땅의 깊이에 따라서 얕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 지점, 깊은 지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나오네. 높은 쪽을 천발 지진. 그러니까 지진의 진앙이 좀 얕은 곳이다. 그러면은 어디죠? 대륙판하고 해양판 경계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천발 지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높이에서 깊이에서 발생하는 중발. 그 다음에 깊은 곳이면 신발 지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천발, 중발, 신발인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는 것처럼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에 비스듬하게 경사를 이루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천발 지진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경계 부분이거든요. 천발 지진은 주로 이 경계에서 가까운 쪽의 대륙판 쪽에서 일어나요. 중발 지진은 좀 더 들어가서, 신발 지진은 더 들어가서 대륙판 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천발 지진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인데, 근데 경계 부분이긴 한데 잘 봐요. 경계가 딱 정확하다면 경계에서 해양판 쪽이 아니라 어드판 쪽으로 대륙판 쪽으로 치우쳐져요. 즉 이쪽에 지진이 진앙이 돼요. 여기가, 요 깊이가. 그래서 천발부터 중발, 신발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륙 쪽이에요. 이렇게 돼요. 대륙 쪽으로 경계분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앙이 있다. 그럼 거기는 진원이 있다. 그럼 거기는 신발 지진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발 지진부터 중발, 신발 지진까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쯤 가다 보면 이 판들이 자꾸 부딪히면 열이 나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마그마가 올라와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서 이렇게 섬을 하나 이루거든요. 이렇게 섬을 하나 이루면요, 해양판하고 대륙판 근처에서
대륙판 가기 전에 이렇게 섬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일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보면 그거 하나 있죠. 이렇게 뭐 있죠 여기? 니폰 있죠 여기. 그쵸? 너 갔다 오면 돼. 어디 갔다 왔니 니폰? 규슈가 어디쯤일까? 소고기 맛있어. 규슈는 우동 아닌가? 돈가스인가? 아니, 덮밥. 덮밥인가? 맛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죠. 근데 이게 뿜어져 올라오는 게 라인을 갖고 쭉 라인을 갖고 형성되겠죠. 그래서 뿜어져 나온 섬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해요? 열도라고. 그래서 일본 열도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잘 나죠. 화산 활동도 심하고. 얘는 그래서 열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에서 보면 이제 거기 책 보고 얘기할게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여, 즉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섭입하여 해구는 뭐냐면은 여기 만나는 라인, 이걸 해구라 그래요. 해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 이게 일본 호상열도를 형성해요. 그래서 호상열도,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면 스콕섬유는 뭐냐면 이게 밀려나가게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죠.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올라오는 스콕섬유. 스콕섬유는 뭔가 찌그러져서 이렇게 뿜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온 건 아니에요. 호상열도는 밑에서부터 뭔가 마그마가 뿜어져 올라와서 쭉 라인을 가진 섬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스콕섬유는 찌그러져서 뭔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건 스콕섬유이에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콕섬유는 화산활동보다는 주로 뭐죠? 열도는 주로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스콕섬유는 찌그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대표적인 게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섭입되어 지각이 녹아 마그마가 생성되므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럼 여기는 땅끼리 부딪히니까 지진도 잘 나. 그 다음에 마그마가 녹아서 뿜어 나오니까 화산도 잘 나. 그 화산 때하고 지진 때가 겹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지진으로 따지면 표면에서 나는 천발 지진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 나는 신발 지진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지진은.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은 주로 어느 쪽으로? 대륙 쪽으로 더 멀어져요. 어디에서부터? 해구에서부터. 해구는 경계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섭입대를 따라 해구 쪽은 천발 지진, 대륙 쪽은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때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돼요. 즉, 둘 다 밀도가 크긴 커요. 대륙에 비해서는. 근데 둘 중에서도 좀 큰 애가 있겠죠.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큰 쪽이 밑으로 내려가요. 섭입돼요. 섭입돼서 그 다음에 해구와 호상열도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구는 얘네가 들어가면서 지금 두 판이 만나면 기어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쏙 깊은 곳.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것처럼 마리아나 해구라고 되게 깊은 해구라고 그러죠.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서 해양판과 해양판도 들어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쭉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섬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호상열도 가끔 만들어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들어진 지점에 섬들이 만들어지는 호상열도가 주로 여기고요. 그럼 얘도 역시 문제가 뭐냐면요. 화산 활동이 심해요. 얘도.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활동이 심하다. 즉 위쪽에 있는 애 쪽에 화산 활동이 있는 거예요. 밀도가 큰 쪽은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쪽으로 주로 있어요. 해양판도 마찬가지. 이게 해양판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죠. 밀도가 큰 애가 밀도가 작은 애 쪽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밀도가 작은 쪽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있어요. 지진 형태로.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 얘가 좀 특이해요. 대륙판과 대륙판은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해양판에 비해서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서 누가 좀 밀도가 크고 작은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뭔가 기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둘이 만나면 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는 거꾸로 올라가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얘는 거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해양판은 둘 다 해양판이면 그나마 밀도가 큰 애가 내려가죠. 해양판과 해양판은 맨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뭘 만드냐? 스콕산맥이라는 걸 만들어요. 스콕산맥을 만들고 그럼 봐요. 얘는 딴 애들은 밑으로 기어 내려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나서 마그마가 온도가 올라가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 활동이 있죠. 분명히.
근데 얘는 둘 다 그냥 부딪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부딪혀서 뭐 열나거나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화산 활동은 별로 없어요. 얘는 화산 활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스폭산맥, 즉 가장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지진 보세요. 천발, 중발에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발 지진은 없죠. 그 소리는 뭐냐면 얘가 부딪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얘는 쭉 기어내려가다 초반부, 중반부, 끝반부, 깊은 곳까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부딪혀서 그냥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곳 얕죠? 천발 지진. 그 다음에 팔과 팥끼리 부딪히는 거 중발 지진까지 있는데 뭐가 깊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얘는. 그래서 신발 지진이 없어요. 특징이 천발 지진하고 중발 지진까지만 있고요.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한 게 이게 수렴형이죠. 부딪히는 경우에요. 자, 근데 이 경우를 이거를 여차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고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그냥 확 외워버리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뭐 중발이 어쩌고 신발이 어쩌고 화산 활동은 어디니 있네 없네 에이씨 몰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편해요. 가급적 외우지 맙시다. 세상에 외울 거 되게 많아요. 남자친구 전화번호도 외워야지, 남자친구 주소도 외워야지, 외울 거 되게 많잖아. 그치? 남자친구 생일도 외워야지. 근데 남자친구가 없어. 그치? 이런 거 외울 거 많은데. 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나중에 우리 예안이가 보든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새끼 묻어버릴 거예요. 그쵸? 어디 감히. 그치? 일단 정말 묻어버릴 거야.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생기면 일단은 묻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일단은 묻어버릴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대가리만 끄집어내놓고 얘기 좀 해봐야겠죠? 집안 타정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해보고, 그치? 집안 내력도 좀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좀 주의 좀 주면서 그냥 몸에다 위치 추적기 하나 정도 심어놓고, 지금 그 정도 해놓고 꺼내주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항상 얘기하잖아. 걔는 이 세상에서 내 딸이 사는 세상에서 같이 숨쉴 가치가 없는 애니까 무슨 문제? 그렇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 전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 꼴랑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이런 따위는 없어요. 그냥 묻어버릴 거예요. 전 한다면 합니다. 저 삽질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삽질 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됐죠? 수렴형 경계됐어요. 수렴형은 언제 갖는다? 마그마가 수렴하는 지역, 즉 하강하는 부분에서요.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산형, 즉 멘틀이 대류에서 올라오는 곳, 상승부니까 멀어지는 곳이에요. 즉 멀어지면 생각해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자리를 멀어졌어요. 그럼 뭔가 뿜어 나와서 멀어졌다는 소리죠. 그럼 뭔가 생길 거야. 그리고 뭔가 생기는데 봐요. 벌어졌어. 자, 얘하고 동시에 만들었다가 뿜어져 나와서 다 함께 나와서 얘가 이만큼 멀어졌어. 원인이 되는 지역에서요. 멀리 있을수록 좌우 대칭 구조를 갖죠. 그치? 양쪽이.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가까운 쪽은 근래에 만들어진 거고요. 멀리 밀려나간 애가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땅덩이야. 이렇게 되면. 그치? 여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원인이 되는 발산형 경계에서 가까운 쪽은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더 멀리 있는 데일수록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 발산형 경계 좌우를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칭 구조, 즉 똑같은 구조를 갖겠죠. 물론 어떻게 소멸되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과 해양판 바닷속이죠. 바닷속에서 마그마가 뿜어져 올라와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마그마가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해령이라는 게 있고 열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해령은 저희 집사람 친구 이름이 해령이고요. 자 그러면 재미없었다 미안해요. 자 그러면 어디갔어? 자 옆에서 볼게요. 자 마그마가 뿜어져 올라옵니다. 자 마그마가 뿜어져 올라오면은요. 자 뿜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산이 하나 둔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산이 하나 둔덕이 만들어져요. 즉 이런 게 땅덩이 옆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단면을 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런 게 쭉 늘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꼭대기에 꼴랑 올라온 산이 쫙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산을 거기서 나온 것처럼 뭐라 하느냐? 해령이라고 해요. 해령이 양쪽으로 있어요. 이것도 해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령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 구조를 갖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얘가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멀리 있을수록.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뿜어져 나오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를 거기 나온 것처럼 뭐라 그래요? 열곡. 그렇지. 고. 여기가 열곡이라고 해요. 뜨거운 골짜기. 그래서 열곡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건 해양판과 해양판이니까 바닷속이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마그마가 상승하여 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해령 형성. 양쪽으로 해령이 형성됐고 높은 산맥 같은 거. 그 다음에 물론 바닷속에 있겠죠.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태평양 해령 본 적 있어요? 모르죠.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그렇지? 수영들을 할 줄 알아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바닷물이 정말 짜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27살 때 처음 알았어요. 27살 때 머리끝까지 바닷물에 처음 담가봤어요. 그것도 제주도 가서. 제주도 무슨 해수욕장이더라 거기가? 예전에 1박 2일에서만 나왔는데 아니야. 이름도 까먹었네.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해수욕장을 항상 거기로만 가는데 그래갖고 27살 때 거기 처음 가봤고요. 그 전까지 바닷물에 담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대단하죠? 놀러를 안 가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27살 때까지 해수욕장을 안 가본 거야. 한 번도. 나 그 전에 딱 한 번 가봤다. 수학여행 때 단체로 가서 바다 이렇게 치면 와 바다다 그 남학생들이 단체로 가고 그것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놀러는 어디를 가봤냐? 집 근처 계곡 끝. 그쵸? 굳이 멀리 가. 그쵸? 그리고는 바닷물에 몸을 딱 담궈본 게 그 이후로 4번 정도 빼고는 없어요. 그쵸? 아주 참 멀리 가는 거 안 좋아해요. 그쵸? 우리 예아는 참고로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지도 뭐 나중에 27살 때 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요. 굳이 지가 가고 싶어 알아서 가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 딸이 집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디 외식 가자 그러면 안 좋아해. 어디 가자 그래도 안 좋아해. 마트에 선물 사러 가자 그럼 좋아해. 그쵸?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처갓집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안 간대. 나가기 싫다고. 야, 근데 애가 소고기를 이렇게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싹 거져서 먹였더니 이 집은 맛있네? 여기는 얼마나네? 그러더래. 역시 이분 똑같겠지?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곳이에요. 즉 바닷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다.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진다. 그거 안 했다. 마그마가 상승하여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당연히 화산활동이 있겠죠. 화산활동이 있으니까 지진도 일어나겠죠. 지진은 자 특징이 있어요. 천발 지진만 있어요. 여기는 마그마가 상승해서 분출되는 곳이니까 표면에서만 진원이 있지 진원이 깊지가 않아요. 천발 지진만 가지고 있어요. 화산활동도 있고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 거기 보세요. 대륙판과 대륙판도 지진은 천발 지진만 있어요. 땅덩이와 땅덩이가 멀어져지는 곳이고요. 이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데요. 열곡대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곡대는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열곡대는 얘는 특징이 뿜어져 나와서 막 쌓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려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곡대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일단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천발 지진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화산활동이 있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온 곳이니까. 그럼 정리해 봅시다. 애지가라면 지진 활동이 있는 곳에 화산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딱 하나 뭐가 없었냐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지진은 있는데 화산 활동은 존재하지 않아. 거의 없어요. 있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해양 발산형에서는 중발이 없어요. 천발 지진만 있어요. 대신 수렴형에서는요. 천발, 중발, 신발이 다 있어요. 다른 판끼리 대륙판과 해양판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때는.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때는 신발 지진이 없어요. 요거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까지 얘기하고 잠깐 할게요. 자,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 얘가 밀려나가죠. 밀려나가는데요. 우리도 자, 이 밀려나가요. 자, 이게 판이 열곡이라고
뿜어져 나간다고 봅시다. 뿜어져 나가서 이렇게 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가다 보면 얘는 좀 빠르고 얘가 좀 느릴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좀 빨리 가고 얘는 좀 늦게 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두 판이 둘 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얘가 좀 빨리 가고 얘는 좀 늦게 가죠. 그러니까 엇나가죠. 이렇게 어긋나는 게 나타나죠. 아까 어긋나는 건 뭐였냐면은 보존형이죠. 여기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하는 것도 아닌데 둘의 상대적인 속도차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둘 다 가는 건 가는 건데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가 좀 많이 뿜어져 나오면 그쪽의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보존형 경계가 돼요. 보존형 경계를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비껴 나가기만 하는 거니까 땅덩이들끼리 자꾸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쓸리죠. 쓸리니까 지진은 발생해요. 그것도 어디서만? 표면에서만. 그래서 천발 지진만 주고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중발이나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비껴서 나가서 자꾸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없어요. 얘도 특징이.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얘는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을요 다 외우면 머릿속에서 빠꾸나요. 그쵸? 아니고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깜빡깜빡하는 세상에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그쵸?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오늘 뭐 먹었지? 기억 안 날 때. 저 며칠 전에 아침도 닭, 점심도 닭, 저녁도 닭 먹었거든요. 그리고 야식으로 치킨 먹었어요. 집사람하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야 근데 우리 왜 하루 종일 닭만 먹냐? 그랬더니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야식을 닭만 먹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그렇죠? 역시 닭은 진리야, 그렇지? 하지만 역시 치킨은 뼈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뼈 뜯기 너무 싫어. 짜증. 그렇죠.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은 잘하더라. 닭날개 어떻게 딱 해가지고 뼈 두 개 딱 뽑아낸 다음에 닭날개만 잘 먹는 사람도 있더만. 어떻게 딱 해서 뼈 두 개를 딱 뽑아내던데 이렇게. 그리고 딱 먹는데 야 멋있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지 여자친구 먹으라고 이렇게 지가 입으려 뼈 두 개를 딱 뽑아서 거기까지 주었는데 사귄 지 별로 안 됐나 봐. 주니까 여자가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집사람한테 막 지금 그만 맥주 한잔 하는데 쳐다보는데 에휴 저 이때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남자애가 자기야 먹어 이렇게 뜯어주고 포크로 뜯든가 그럼 입을 이렇게 뜯고 있는데 여자가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런 거 없어요. 알았죠? 장갑 끼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쉬었다가 한번 정리할까?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5분 쉴래요? 3분 쉴래요? 10분. 자 그럼 10분만 쉬었다 하죠. 그럼 지금 시간이 지금 저 시계로 그럼 20분까지 쉬면 되겠죠? 고마워요.